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필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인프라 부족이 커지고 정치적인 곤경에 빠지는 상황에서 호주를 방문하여 국가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보다 안정적이고 양당 협력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방문지는 시드니였으며 그는 거의 270억 달러 규모의 도시 지하철 노선을 둘러보았으며 이 프로젝트가 뉴질랜드에 필요한 대규모 인프라를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시티레일 링크에서 퇴임하는 CEO 숀 스위니는 정부가 전국에 12개가 넘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는 계획 중 오클랜드의 경전철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인프라를 둘러싼 정치적 다툼으로 인프라 우선순위를 자주 변경하는 결정이 국가의 엄청난 건설 비용을 초래하는 한 요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당이 이끈 전 정부 또한 2018년에 집권한 후 교통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양당의 지원을 받으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확실성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럭슨 총리는 호주를 방문하는 동안 호주 청중을 대상으로 시드니 로이 인스티튜트에서 첫 주요 외교 정책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아오테아로아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며 2040년까지 아오테아로아가 가장 성공적인 소규모 선진 경제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뉴질랜드와 호주의 공동이익을 압박하는 세계적 변화, 뉴질랜드 외교 정책 재설정과 그것이 태평양에 미치는 의미, 그리고 트랜스 태즈맨 파트너의 지속적인 파트너십 강화 등 세 가지 주요 영역을 다루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뉴질랜드의 책임을 다루는 것과 관련하여 그는 특히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와 같은 지역에서 증가하는 군사화와 긴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총리는 해수면 상승과 극심한 기상 현상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태평양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안보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럭슨 총리는 윈스턴 피터스의 리더십을 한 세대 동안 뉴질랜드 외무장관 중 가장 활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하며 태평양 지역의 재편과 발전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영국 및 기타 파이브 아이즈 파트너를 포함한 주요 동맹국과 강력한 관계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음주 및 약물 중독 운전자에 대한 도로병 검사를 늘리는 계획에서 연간 330만 명이 넘는 운전자를 검사할 예정입니다. 교통부 장관 시메온 브라운은 향후 3년간 운영될 13억 달러 규모의 도로경찰 투자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음주 측정 호흡 검사의 65%가 알코올 위험이 높은 시기에 실시될 것이며 또한 연간 5만 회의 약물 검사 실시를 목표로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2019년에서 2022년 동안 약물 운전자와 관련된 사고로 평균 매년 105명이 사망했으며 모든 도로 사망자의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경찰이 300만 건의 검사를 실시한 것은 2년뿐이며 일부 연도는 그 숫자의 절반도 못 미쳤습니다. 브라운은 3년 동안 7,200만 달러의 기금을 경찰에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속도, 알코올 및 약물 단속 목표에 대한 성과를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협회장인 크리스 카힐은 그 일을 할 만큼 충분한 직원이 없을 수도 있다며 지난 10년 동안 알코올 검사 목표가 2번만 달성되었다는 것은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도로경찰은 약 1,070명입니다. 오클랜드의 주류 판매점들은 오후 9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면 폐업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지역 전역의 슈퍼마켓과 주류 판매점에 대해 더 엄격한 주류 판매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향후 2년간 오클랜드 시내 지역과 오클랜드 남부와 서부 지역의 23개 우선 지역에 신규 주류 판매점을 동결할 예정입니다. 오클랜드시의 새로운 지역 주류 정책은
2008년 오클랜드 남부 주류 판매점 주인인 나부테즈 싱이 근무 중 총에 맞아 다음날 병원에서 사망한 사건 이후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심의 한 주류 판매점 주인은 일찍 문을 닫으면 비즈니스가 위험에 처할 것이고 주당 약 4천에서 5천 달러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직원들이 떠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오클랜드시 의원 조세핀 바틀리는 이 정책이 알코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술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커뮤니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많은 오클랜드 주민들은 지역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든다면 심야 주류 판매 제한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현금 금리 인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 대출자들에게는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아직 완전히 타격을 받지 않은 경제의 특별한 약세로 인해 촉발되었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중앙은행은 현재 실업률이 5.4%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5월 전망에 비해 10,000명이 추가로 실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2분기 중반까지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국내 총생산은 1년 동안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노동조합위원회의 수석 경제학자 크레이그 레니는 인플레이션이 6월 분기 3.3%에서 9월 분기 2.3%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중앙은행의 전망에 부합하려면 소비가 완전히 박살나야 한다면서 향후 성장이 어디에서 나올지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포매트릭스의 수석 예측가인 가레스 키어너는 앞으로 당분간 성장률이 제로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주와 인구 증가가 둔화되면서 GDP가 급격히 하락할 위험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톱, interest.co.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8원 53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6원 71전, 한국에서 받을 때 810원 35전입니다.